평소와 다름없던 아침 출근길. 현관문을 나선 이 씨는 아파트 복도에서 옛 남자친구에게 살해됐습니다. 범행을 말리던 어머니는 손을 크게 다쳤고 6살 딸은 이 광경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피의자는 교제 때부터 헤어진 이후까지 이 씨에게 집착과 폭행을 이어온 31살 설모 씨였습니다. 사건 한 달 전인 지난해 6월 법원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검찰은 설 씨에게 살인 혐의보다 형량이 무거운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오늘 설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출근길 갑작스럽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이며 어머니와 딸을 비롯한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도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 중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사형 대신 25년형으로 감형해준 데 대해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선 피해자 자녀가 범행 장면을 목격하거나 목격했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알았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벌금형 외 전과가 없고 자신의 죄를 처벌받겠다는 태도를 보여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유족들은 고인의 어린 딸조차 지키지 못한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엄마 나 죽는 거 봤는데 왜 어른들은 나한테 아무 얘기도 해주지 않냐는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세상에 나오게 돼서 저희 조카한테 똑같은 짓을 저지르지 않으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또 설 씨의 연극에 속은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사형을 내려달라고 할 때 감형을 위한 연극을 하고 있구나. 유족들은 즉시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나인입니다.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15부는 보복살인과 스토킹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1살 남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출근길에 갑작스럽게 공격받고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는데 범행 당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하기 어렵다며 피해자 딸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엄마를 잃은 슬픔과 고통 또한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족이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고통이 크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사형 구형에도 징역 25년을 선고했는데 그 이유와 관련해 피해자 자녀가 범행 장면을 목격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가중 요소로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이 죄를 처벌받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다른 보복 범죄와 형평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거나 영구 격리하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고 A씨도 구형 직후 유가족의 슬픔을 목숨으로 남아 사죄드리고 싶다며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새벽 6시쯤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이던 37살 이모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이 씨의 비명을 듣고 달려와 범행을 말리던 이 씨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양손을 크게 다치게 했고 함께 있던 이 씨의 6살 딸은 심한 정신적 충격에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 폭행과 스토킹으로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쫓아다니며 괴롭히다 끝내 집 앞으로 찾아가 살해한 30대 설모 씨. 오늘 열린 첫 공판에서 그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설 씨는 지난 7월 17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출근길에 나서던 전 연인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숨지게 했습니다.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놀라서 뛰어나온 피해자의 어머니도 설 씨의 흉기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설 씨는 범행에 앞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235 잠정조치 명령을 받아놓고도 무시한 겁니다. 범행 직후 현장을 목격한 6살 딸은 현재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점,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족은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보복살인 혐의가 왜 적용되지 않았냐며 따져 묻고 있습니다.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이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가족은 절대로 그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요.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설 씨는 재판 내내 정면을 응시했을 뿐 별다른 반응은 없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반성을 안 하고 있어서 사실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는 너무 깜짝 놀랐고요. 정말 엄벌에 처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낼 때도 사과나 유감을 밝히지 않았던 설 씨는 재판에 넘겨진 이후 6차례 반성문을 냈습니다. 피해자 측도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탄원서 4만 3천여 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설 씨가 형기를 마치더라도 재범의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